이제 슬슬 연말정산을 신경 써야 되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IRP 계좌에서 투자를 해볼 만한 상품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IRP 계좌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잠깐 개념을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IRP 계좌는 철저하게 연말정산을 위해서 가입을 하는 상품입니다. 가장 큰 혜택은 세액공제이기 때문인데요. 근로소득자라면 연봉 기준으로 5,500만 원 이하라면 납입금액의 16.5%가 공제가 되고, 연봉이 그 이상이라면 13.2%가 공제됩니다. 그리고 매년 700만 원까지 이렇게 공제를 해주죠. 설명이 어렵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길동 씨가 있는데요. 연봉 6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매년 연말정산으로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돈을 추가로 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위해서 IRP에 돈을 입금하기로 했는데, 올해 200만 원을 입금하면 세금을 26만 4천 원을 돌려받고, 400만 원을 입금하면 52만 8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연간 공제 한도인 700만 원을 다 넣었다면 세금을 92만 4천 원까지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6.5%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환급액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통장은 13.2% 또는 16.5% 이자를 주는 통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돌려받을 세금이 있어야 세금을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해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주지 않으니까요. 올해 초에 했던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서 내가 돌려받지 못한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보고 IRP 계좌 납입 금액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연말정산으로 세금 대부분을 환급받고 계신다면 이 계좌를 굳이 가입할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내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그럼 IRP에 넣어둔 돈을 어딘가에는 투자를 해야 되겠죠. 누가 알아서 투자를 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IRP는 직접 투자를 해야 됩니다. IRP는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었다면, 두 번째 장점도 세금인데요.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자나 배당금을 받을 때 소득세 15.4%를 떼고 받잖아요. IRP는 이런 소득세를 내지 않고 이자를 온전하게 다 받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자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상품들인지 볼게요. 첫 번째는 예금입니다. 요즘에 예금 금리가 너무 좋죠. 예금 매력도가 만점입니다. 특히 저축은행들은 금리가 6% 넘는 상품들이 있던데요. IRP에서 가입하는 예금도 예금자 보호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축은행 중에서 선호하는 은행 예금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IRP는 중간에 돈을 인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3년짜리 예금으로 그냥 가입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넣어두면 적어도 3년간은 또 어디다가 투자를 해볼까 고민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리츠인데요. 리츠도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맥쿼리 인프라를 좋아합니다. 어제 주가 기준으로 연간 배당 수익률이 6.6%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예금과 사실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죠. 하지만 금리가 좀 꺾이면 이런 배당주들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주식 매매 차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에서 한 종목 담아본다고 하면 맥쿼리 인프라를 추천을 드리고요. 맥쿼리는 1년에 2번 배당을 하는데 6월과 12월 기준으로 배당을 하고, 배당금은 2달 뒤인 8월과 2월에 받게 됩니다. 다음 달까지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면 하반기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배당금은 380원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 외에도 괜찮은 리츠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기준으로 추천해보는 리츠는 미래에셋 맵스 리츠와 이리츠코 크랩인데요. 두 종목은 현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7.9%이니까 배당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꽤 괜찮은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월배당 ETF인데요. 월 배당은 매달 배당금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한국 ETF 중에서 월 배당을 하는 ETF가 총 13종목이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13종목 중에서 배당금만 고려를 했을 때는 현재 타이거 200 커버드 콜 ATM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인데요. 7월부터 월 배당을 해오고 있는데 4개월 동안 배당금을 평균해보면 매달 65원씩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간으로 보면 780원 정도 배당금이 예상이 되고요. 배당 수익률은 9.1%로 예상됩니다. 예전에는 배당주 관련 정보를 이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경자스톡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리츠나 월배당 ETF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경자스톡 채널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는데 IRP는 안전자산의 30%를 강제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인 예금은 내 자산 모두를 투자할 수 있지만 나머지 리츠나 ETF들은 최대 70%까지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당 30%까지만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맥쿼리 인프라는 유일하게 70%까지 담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말이 어렵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고 설명을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두 가지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원금 보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그냥 예금만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차피 예금 이자가 좋기 때문에 현재는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저축은행 예금 중에서 하나 고르시고 3년 만기로 예금을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트폴리오는 그래도 밸런스를 좀 추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분들을 위한 포트폴리오인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섞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금에 40% 넣고요. 리츠와 월배당 ETF를 각각 30%씩 투자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렸던 맥쿼리 인프라나 타이거 200 커버드 콜 외에도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신중하게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당주 말씀드릴 때마다 꼭 강조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한국 배당주는 절대 모아만 가서는 안 됩니다. 매매를 꼭 같이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평단가 이하에서만 매수를 하시고 중간중간 나오는 배당금도 내 평단가가 현재 주가보다 낮다면 추가 매수를 하면서 점점 평단가를 낮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주가가 내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오는데요. 그러면 더 이상 매수는 멈추고 10% 정도 수익이 나왔다. 그럼 일단 절반을 매도를 합니다. 이렇게 절반 매도했다면 돈이 생기잖아요. 이 돈으로 다른 종목들 물을 좀 타는데 활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단기 예금에 넣어두고 재매수 타이밍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배당주는 어차피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배당금을 지급하고 배당락이 나오면 또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내 평단가보다 주가가 아래로 내려온다면 조금씩 담아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IRP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IRP는 내가 납입한 금액을 중도 인출하지 못합니다. 계좌를 해지하면 돈을 찾을 수 있지만 그때 세금 16.5%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말정산으로 혜택을 받은 것보다 더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까요. 중도 해지는 불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연말정산 욕심 때문에 급한 돈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자금만 넣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내 계좌에 들어있는 자산을 10년 이상으로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만 55세부터 받는다면 5.5%를 공제합니다. 5.5% 공제하는 게 아깝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벌써 연말정산으로 최소 13%를 돌려받았고 또 이자나 배당금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받았던 혜택을 생각하면 5.5%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그렇게 과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슷한 성격으로 연금저축펀드가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IRP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이 둘 상품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게 가장 큰 혜택이라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소득이 없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면 굳이 연금저축을 저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주 투자하는데 절세가 필요하다면 연금저축보다는 차라리 ISA 중개형 계좌를 활용하시는 편이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돈이 적어서 늘 고민이셨던 분들은 연말까지 100만 원 정도만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연말정산할 때 올해보다 13만 원 이상은 돌려받으실 겁니다. 돈 많이 모으시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